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함에 있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동포 여러분, 조금 전에 사회자가 사법고시 합격한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법조계에 물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탄을 하셨는데, 박찬종은 아니라고 이름을 빼주셨지만은 저도 그 원조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은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핵폭탄을 맞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리하여 그들이 살 길,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 실세들,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그 적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을 사법 처리한 그 끔찍한 악몽을 되살린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고 더 깊고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분명한 이상 이들은 그 탄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 종북 주사파 정권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두고 그들은 지금 개헌을 아주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작적 차원에서 야당에 대해서도 공작을 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틀 전에 6월 초에 여야가 원내대표단을 구성을 완료하고 나면 국회의장이 중심이 된 개헌 논의를 정식으로 하겠다. 심포지움, 토론회를 하겠다.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고 이틀 뒤인 4월 9일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아마 이러한 작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정세균 씨나 이낙연 씨도 개헌은 조속히 할수록 좋다. 그래서 여권 내의 핵심보 실세들이 이 개헌 공작에 대한 상당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 개헌 내용이 뭐냐, 그것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만은 그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권력만 주고 청와대만 지키는, 깨놓고 말씀드리면 허수아비 대통령을 하나 세우는데 그것은 국민이 투표로 직접 뽑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부 권력은 국회에서 뽑는 국무총리가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오스트리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이원 집정제라고 그럽니다. 실질로 내각제지만은 허수아비 대통령을 일단 국민이 뽑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걸 이원 집정제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모색하는 것도 오스트리아형이니까 용어에 있어서 내각제나 이원 집정제나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 대통령, 허수아비 대통령은 직접 뽑고 모든 행정부 권력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뽑는 국무총리에게 왜 맡기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집권 세력이 마땅한 후보도 없고 자칫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과 위험이 4.7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커졌다. 특히 이른바 친문 문재인 세력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들이 말하는 순수한 종북 주사파 세력의 입장으로 봐서는 뭐 이재명, 이건 불실해서 우리 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마땅한 후보가 없다. 그리고 내년 선거는 굉장히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된다. 이런 절박감에서 이 개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가능성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석의 의결이 있고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이게 통과돼야 되는데 현재 여당은 180석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친여 세력까지 합하면 약 190여 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을 포함해 갖고 약 106석이 제1야당이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한 7, 8석만 이게 이 개헌안에 동조하게 되면 200석이 확보되고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는 가능하다. 그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를테면 김종인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자기가 몸담았던 제1야당에 대해서 침을 뱉고 행포를 부리는 것도 이 제1야당을 무력화시켰어. 김종인 씨는 평생 소원이 이원집정제고 제가 단정컨대 이 이원집정제 아래서 그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도 해서 청와대를 4년이나 5년이나 하면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이 꿈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요소가 야당 일부를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집권 세력은 이 200석 확보가 무난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150석만 찬성하면 발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발의를 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이후 60일 안에 국회가 의결하고 국회가 거기에서 3분의 2로 통과되고 나면 다시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20일, 60일, 30일 복잡한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집권 세력이 의도한 대로 야당 일부가 가서 해서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게 되면 한 2달 만에 국민투표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투표에서 저지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2개월 안이니까.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계산하는 대로 하면 6월 초에 발의해서 일이 순조롭게 되면 8월 말 안으로 늦어도 9월 중으로는 이 개헌이 통과되고 그리고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은 그 개정된 허수아비 대통령을 뽑게 되고 그리고 다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아서 실질적인 내각제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가능성 일정상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 앞두고도 충분히 시간은 있다. 명분은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니까 이걸 권력을 분산해야 되겠다. 대통령 권력이 너무 집중돼 가지고 임기 말하에 가면 레임덕에 걸리다 보면 뒷등거리게 되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평화통일조항을 더욱 강화해가지고 남북 사이에 평화 루트를 확실해야 되겠다. 이런 명분인데 세 번째 평화통일을 강화하겠다는 조항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서울로 향하는 꽃길을 놓아줘야 되겠다 하는 이 주사파들 생각이 이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걸 슬쩍 그렇게 집어넣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나 핵심은 대통령 권력이 비례해서 분산해야 되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집권 세력과 소속 180명 민주당 의원들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집중돼 있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비춰지는 근본 원인은 헌법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그들이 개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있다. 개헌을 입에 달고도 지금 이 현행 헌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털끔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정직하고 오만하고 썩은 정신머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여야 간에 자율권을 행사해야 그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무이고 동식의식 권리입니다. 비록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행정부
잘못된 대통령의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반대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양심에 어긋날 때는. 그러니까 46조의 이 자율권 조항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든지, 또 정당 독재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당 수뇌부가 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 후보자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공천권을 휘두른다. 헌법 8조에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 8조에는 정당의 조직 목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되고, 모든 공직 후보자들은 반드시 상향식으로 뽑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 간단히 헌법 8조, 헌법 46조를 내팽개친 이 집단들이 국민을 현혹시켜 가지고 대통령 권력이 제왕적이니까 이를 개헌하겠다고 하는 그 속임수에 우리 국민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 일본, 독일의 경우는 이게 내각제. 그러니까 영국, 일본은 임금이 있는 나라니까, 왕이 있는 나라니까. 그리고 독일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 내각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영국과 일본은 왕이라는 존재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있고, 오랜 세월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내각제에서 오는 소용돌이, 이것이 없어져 있어요. 독일의 경우도 지방분권이 확실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내각제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4.19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 장면 총리 시대, 그게 아주 전형적인 내각제 시대였는데 8개월 만에 군사정변 5.16 정변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8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차례의 개각이 있었어요. 8개월 동안에 5차례 개각이니까 한 달 40일 만에 한 번씩 개각했어요. 많게는 대여섯 부처, 서너 부처 보통 이렇게 개각을 했는데, 장면 총리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총리실에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저를 장관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전부 겸직하게 되니까 저를 장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장관하고 있는 누구는 이건 나쁜 놈들이고 돈 먹고 부정행위를 하는 놈들입니다. 이놈들 쫓아내고 저를 시켜달라고. 여기에 시달렸. 그러니까 무슨 장기 정책을 편달하든지 데모와 소요가 일어났을 때 이걸 분석해 어떤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의를 잃어버리고 결국 5.16 군사정변의 명분을 주고 말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일 이들이 기도하는 내각제가 된다면 그 내부에서 이런 엄청난 국회의원과 정파 간의 소용도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국론 분열로 결국 이어지고 말 것이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개헌 논의는 논의 자체를 박살을 내야 돼. 박살을 내야 돼. 그 말을 꺼내는 사람 입을 아주 봉해버려요. 이게 야당 일부도 국회의원 가운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꽤 있고,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장외에 있는 야당의 실력자를 지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이원 집정부를 이 정권과 결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 단계에서 이걸 봉쇄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지금 106명의 제1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당신들 말이야, 이러한 개헌에는 절대 찬성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전부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1목표, 야당 국회의원들 단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이 이 개헌에 동조하면 안 된다. 동조하는 자는 주사파 정권을 연장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사를 가로막는 대역 부도 죄인이다.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요구로 이걸 막아야 돼. 만일 이 구멍이 뚫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이들을 지켜보고, 광화문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4월 7일 선거 과정 이상의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부터도 광화문 광장에 나서 가지고 잡혀갈 각오를 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